자, 27장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3 키르호프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해로 분석에서 쓰는 기법인데, 이게 해로가 구성될 때 전류와 전압이 걸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걸 예를 들어 저항이 있고,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걸 예를 들어 여기에 전지가 있고, 여기에 스위치가 연결돼서 내가 이 스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닫으면, 스위치를 닫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표시할 때 이게 전지라고 알고 있죠, 그죠? 이게 긴 쪽이 플러스고, 그죠? 짧은 쪽이 마이너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항은 표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컨덴서는 이렇게 표시하고, C는, 그 다음에 코일은 이렇게 표시해요. RLC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이오드는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이게 이제 PNP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트랜지스터 아마 여러분들 다시 배울 거고,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우리가 R하고 C까지가 이번 시간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이와 같은 회로에서 내가 스위치를 닫으면 이게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죠, 그죠? 전류가 이렇게. 이거는 가장 심플하니까 일부러 이제 잘 알아놓은 건 V는 IR에 의해서, 그죠? IR에 의해서 전류 I는 R분의 V로 해서 쉽게 구해지는데, 회로가 이제 실제 이제 뭐 저항이 하나가 아니고 저항이 이렇게 뭐 하나 더 붙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전지가 또 하나 더 붙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또 콘덴서가 더 붙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다시 코일이 붙을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회로가 복잡해지면은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V는 IR 이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럴 때 복잡한 회로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흐르는 각 회로에 흐르는 전류 값을 갖다가 구한다든지, 전류가 흐르면 이제 V는 IR에서 여기 전압이 걸리겠죠, 그죠? 이게 이제 쉬운데, 지금 이거 우리가 했죠, 그죠? 그림에서 만약에 간단하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회로에서 이거 갖다가 다시 그리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회로죠, 그죠? 전류 이제 I가 흐른다치면 V는 IR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렇게 회로가 이제 여기 하나 더 있다 치면, 이렇게 하나 더 있다 치면 이게 이제 R1이고 이게 이제 R2로 치면 여기에 I1이 할 거고, 그죠? R1, I1이 전류 이렇게 할 거고, 여기에 I2가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와 같은 만나는 점을 갖다 회로해서 이제 분기점이라는데, 분기점에서는 전류가 지금 흘러가고, 그죠? 여기 전류가 흘러와서 여기 I1으로 이렇게 흐르고, 그죠? I2가 이쪽으로 흐르죠, 그죠? I2가. 그럼 여기에 I2가 이렇게 흘러와서, 그죠? 요즘에서는 I2, I1이 이렇게 흐르고, I2가 지금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요즘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어떠한 이 점이 있을 때, 그죠? 이렇게 회로에서 선이 두 개 만나는 거, 그걸 갖다 이제 분기점이라는데, 분기점 정신이라죠, 그죠? 정신.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이에서도, 그죠? 길이 두 개가 만나는 것도 정신이라잖아요, 그죠? 교차로 이렇게 정신이라 하잖아요, 그죠? 정신. 교차로, 우리말로 교차로를 말 쓰기도 하는데, 회로에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뭐, 이게 만나는 점이에요. 보통 만나는 점에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모이고, 그죠? 빠져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럴 때, 모든 분기점에서는 전류의 합은 0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류가 흘러 들어온 만큼 흘러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냥 보통 흘러 들어오는 거 플러스로 잡고, 그죠? 흘러 나가는 거 마이너스로 잡아요. 그럴 때 어떠한 점에서 전류는 흘러 들어온 만큼 빠져나가야 된다는 게, 이게 이제 전하의 보존 법칙에서 분기점의 법칙이, 이게 키르호프 법칙 제1법칙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전류의 합이 제로, 지금 분기점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루프의 법칙에서 이제 순환의 법칙이라는데, 순환의 법칙.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 할 때 전지에 의해서 이게 전압이 높아진다 했죠, 그죠? 전압이 이렇게
이점에서 시작하면 전압이 제로에서 전압이 쭉 높아져요. 높아지고 나서 여기 이제 저항위에서 이렇게 저항이 떨어진다 했죠, 그죠? 물론 R1이 있고 R2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전류가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흐르는 게 I1이 될 거고 여기 흐르는 게 I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전체 흐르는 전류는 I1 플러스 I2가 될 거고, 그죠? I1 플러스 I2. 지금 이게 카드네. I1 플러스 I2. 조금 크기를 줄이면 제대로 보이네요. I1 플러스 I2 이렇게 되겠죠. 그럴 때 시작점에서, 그죠? 어떠한 시작점에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작점이겠죠. 그죠? 뭐 상관없어요. 시작점에서 이걸 갖다가 회로를 갖다가 각 소자를 갖다가 소자라거든요. 뭐 이것은 저항 소자, 아까 말한 뭐 컨덴서, 트랜지스터 각 소자를 전할 때마다 이제 전압 강화라든지 전압 상승이 일어나야 되는데 주로 이제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그죠? 전할 때마다 이 전이차가 생기는데 전이차가 올라가는 거 플러스고, 그죠? 내려가는 거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이걸 다 더하면 항상 그 자리에 다시 들어오면 한 바퀴 돌아서 회로니까 루프가 형성되겠죠, 그죠? 이제 고리 법칙이다 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는 보통 순환의 법칙이라고 하게 돼요. 순환의 법칙. 이 순환을 따라서, 그 순환을 따라서 한 바퀴 돌아서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를 갖다가 다 더하면, 그러니까 전이 차의 합이라는데, 그냥 보통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니까 이제 전압 상승인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가면 전압 강화가 돼요. 전압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항상 우주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하기 때문에 플러스가 높은 쪽이고, 그죠?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쪽이니까 항상 전압 플러스 쪽이 이제 플러스 전압 그 상승을 쳐요. 이쪽으로 갈 때 반대로 가면 전압 강화가 되는 거예요. 실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 물로서 설명하는데 1번은 물이 이제 흘러 들어온 만큼 흘러 나가야 된다. 이게 전압 보존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킬러 법칙은 이제 법칙 두 개 딱 쉬워요. 전류에 대한 거하고 전압인데 두 개 더한 게 제로고, 요거는 어떤 분기점에서, 그죠? 전류가 흘러나오고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전압 상승 강화를 갖다가 통한 모든 전압의 합이, 보통 이렇게 보시래요. 이런 식으로 보세요. 순환한다고 이렇게 보시하기도 하는데, 올루프에 대해서 클로즈드, 그죠? 올루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지금 그림이 좀 실제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말로보다는, 그죠? 여러분들이 실제 풀면서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부의 부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V는 IR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 때 내가 이쪽으로 카운트를 하게 되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전류가 흐르는 걸 거슬러서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하게 되면은 전압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가 있으면, 콘덴서라든지 전지가 있으면 이게 이제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죠? 내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기전력이. 이게 이제 부호의 규정인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전류를 갖다 이쪽으로 흐르는 걸 가지고 했는데, 놓고 풀었는데, 전류가 값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전류가 실제로 반대로 흐른다는 거죠, 그죠? 자, 문제를 풀고 이야기합시다. 실제 이제 문제를 이제 푸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지금 배터리가 6V짜리가 있고 12V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 여기에 15 8옴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류를 갖다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을 하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니까 12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여기 전류 I가 그러면 여기도 I가 흘러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내가 A부터 시작한다 치면, 자, 이렇게 간다 치면, 여기 2원을 지날 때 플러스 6이죠, 그죠? 그 다음에 8을 지날 때 마이너스 8i, 그 다음에 여기서 지날 때 마이너스 12V, 그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시계 방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갈 때 마이너스 I 8I 10I i줄 i니까 10I 되겠죠. 그죠? 10I가 자기 자신을 놓았기 때문에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18i가 마이너스 6이 돼서 i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암페어가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마이너스 3분의 1 암페어예요.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실제 전류는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 전류는 이쪽으로 흐른다는 게 거죠. 당연하겠죠. 그죠? 12V가 있고 6V가 있으면은 여기 차이가 얼마죠? 12V가 더 세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 전류는 이쪽으로 흐른다는 게 뭐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서 12V, 6V가 이게 거꾸로 연결했기 때문에 이 한쪽 차이에서 이 실제는 6V짜리죠. 그죠? 6V로 볼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저항이 이게 직렬이니까 8하고 10하고 합치면은 합성 저항은 전체 저항은 18옴 되죠. 그죠? 그럼 흐르는 전류는 I는 V는 IR에서 그죠? 18분의 6이니까 3분의 1A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고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고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복잡한 회로식에서요. 지금 이거는 이제 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회로 이게 분기점이 없죠. 그죠? 없기 때문에 그냥 순환의 법칙만 지금 좀 있어요. 루프의 법칙.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12V 극선을 갖다 바꿔서 이렇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돼서 이게 플러스 18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I가 1A 되겠죠.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단일 고리 해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고리가 이제 두 개 있는 경우. 이 고리 하나, 고리 두 개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보통 요거에 흐르는 걸 갖다가 I1으로 하고, 그죠? 여기 흐르는 거 I1으로 잡고, 여기 흐르는 걸 갖다가 여기 흐르는 거 I2로 잡고, 여기 갖다가 I3를 잡고. 내가 버리는 방향은 상관없어요. 여기는 내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I1, I2, I3.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시그마 I는 제로니까 이 점에서 F를 봤다면 C점에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 뭐 여러분들 참고로 물리 문제 풀 때는 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수식만 적으면 돼요. C점에서 시그마 I는 구하면 C점에서 구하면 I1하고 I2는 지금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I1 플러스 I2는 플러스고 그죠? 들어오니까 I3는 빠져나니까 마이너스 I3는 제로예요. C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B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I1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죠? 이렇게. 지금 I1이 이렇게. 아니, I1이 이렇게 흘러갈 거고, 그죠? I1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I2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둘 다 빠져나가죠. 그죠? 이거는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I2, I3는 이렇게 해서 이거 흘러 들어오죠. 그죠? 그럼 I3는 제로. 이게 이제 내가 만약에 B점에서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투로 대칭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 점 오면 돼요. 그래서 식 하나만 이거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고리에 대해서 배우고 여기서 출발해서 B, E, B2, B에서 E로 가면은 마이너스 4, I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여기 갔대 그죠? 지금 마이너스 14를 지나죠 그죠? 마이너스 14를 마이너스 이쪽에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하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가니까 지금 이건 거슬러서 올라가죠 그죠? 플러스 6I1 I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다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 고리에서 첫 번째 고리,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고리 이렇게 내가 하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B, C, D, A로가 내가 이렇게 A, B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출발하면 이게 이제 플러스 10이 되겠죠. 그죠? 네.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죠. 이쯤에서는. 그럼 여기서는 전압 강화 마이너스 6 I1 쭉 들어와서 I3 마이너스 2 I3 해서 다시 B로 돌아서 이게 이제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A, E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그죠? 바깥쪽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요 놈하고 요 놈 두 개를 다 하면 돼요. 요 놈하고 요 놈 두 개를 다 하면 위에 있는 놈하고 밑에 놈 두 개를 다 하면 이렇게 도는 놈하고 그죠? 이렇게 도는 놈을 두 개를 다 하면 요 놈은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가고 요 놈은 이렇게 지나가니까 서로 반대니까 상쇄되고 나면은 두 개를 다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하는 거 하고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구하는 거 똑같은 식이에요. 어차피 이 두 개를 다 하면은 그죠? 이 식이 나오기 때문에 식이 지금 몇 개냐면은 요 전류에 대한 식에서 그죠? 여기 한 개, 식이 한 번, 그 다음에 이 순환일 때 고리에 대해서 요게 하나, 두 개 해서 전체적으로 세 개예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전류값이 I1, I2, I3 변수 세 개고 그죠? 식이 세 개니까 이걸로 풀 수가 있겠죠, 그죠? 지금 이거 이제 구한 거 A, B, C, D, A를 구한 게 지금 요거고 밑에 거 C, U, I1, E, I3가 요거고 그 다음에 B, E, F, C, B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죠, 그죠? 요 식하고 요걸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4 플러스 6i 옴은 없애버리고 요건 식식을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옴하고 V 이렇게 막 복잡하게 여기 단위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옴하고 그걸 갖다가 V는 IR에 의해서 그죠? 통일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구하면 돼요.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볼트는 적지 마세요. 플러스 10 그냥 이런 식으로 적으면 돼요. 그래서 C-U I1-2I3는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I2 마이너스 플러스 U I1 마이너스 24는 0. 그 다음에 I1 플러스 I2는 I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내면은 요 세 개씩을 적으면은 10점 만점에 한 7점에서 8점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풀어서 그죠? 풀어서 이제 답을 구하는 거죠. 그죠? 하는 거는 뭐 3원 1차 요리 방정식이기 때문에 3원 1차 요리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아마 이걸 했을 거예요. 2원 1차까지도 하는데 3원 1차도 그냥 그때 다 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여기서 이제 구하면은 I1 이제 2가 나오고 I3가 마이너스 3이 나오고 I2가 마이너스 3이 나오고 I3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I1이 이제 플러스라는 얘기는 이쪽으로 2는 맞다는 얘기고 I1이 이쪽으로 I2가 지금 이쪽으로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실제로는 저쪽 이쪽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I3도 뭐 지금 이렇게 내가 그런다고 가정했는데 실제로는 전류가 마이너스 나게 이쪽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14V고 지금 몇 볼트죠? 10V인가? 14V, 15V면 14V 크잖아요. 그죠? 14V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어요. 막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세우는 거, 이걸 갖다가 반드시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들을 수는 있어요. 원래 뭐냐면은 이게 이런 회로가 나오면 사람 손으로 이제 식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람 손으로 못 풀고 이게 회로 분석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면 알아서 다 구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거 없고, 그런데 일단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C 회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 완전 다른 거죠. RC 회로는 뭐냐면은 R하고 C가 동시에 있는 회로예요. 지금 여기가 뭐냐면은 배터리가 되어 있고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렇게 딱 스위치가 이게 딱 이렇게 연결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흐르는데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콘덴서가 있어요. 콘덴서는 뭐냐면 판이 두 개 이렇게 모인다 했죠. 그죠? 떨어져 있다고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오게 되면 이쪽에 이제 플러스가 쌓일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쌓인 만큼 이쪽에 마이너스가 쌓이겠죠. 그죠? 마이너스가 쌓이는 이게 전하가 흘러놓는다는 거죠. 그죠? 흘러놓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쌓이는 만큼. 근데 포트를 봤을 때는 뭐냐면은 콘덴서에 전류가 흐르는 걸 보여요. 사람 눈에는. 지금 이렇게 두 개 판이 돼 있으면 여기 플러스가 쌓인 만큼 마이너스가 생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얘기는 여기서 전하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마이너스가 되려면. 그죠? 제로에서 그만큼 전하가 빠져나가겠다는 플러스 Q가 쌓인 만큼 마이너스 Q가 쌓이는 거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여기에 전류가 그냥 흐르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쌓이겠죠. 그죠? 지금 이게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쌓일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처음에는 제로에서 점점 전하가 쌓이겠죠. 그죠? 전하가 쌓이면 여기에 Q가 쌓인 만큼 전기 용량이 C이면은 Q는 CV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V는 뭐냐면은 C분은 Q만큼 여기에 전압이 걸려요. 전압이.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 C분은 Q만큼 하고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계속 흐르다 보니 이게 어느 이상 전압이 그죠? 여기 걸어주는 전압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 이상을 넘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쌓일 수 있는 전압량이 어떻게 되느냐? 전진율 쌓이면은 여기 이제 전압이 걸리니까 역으로 걸려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흐르는데 방해를 하잖아요. 여기에 전압이. 이게 이제 Q는 CV, 이게 이제 흐르다가 더 이상 못 흐르는 전압이 Q는 CE라는 여기 전지 있잖아요. 그죠? 전지가 걸어주는 이 기전력만큼 Q는 CE라는 기전력에 의한 풀로 이제 쌓일 수 있는 전화량이 이 정도까지 쌓이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전화량이 시간 내에서 쌓이는 전화량이 제로에서 해서 쭉 해서 요 C라는 양까지 쌓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고 나면 뭐냐? 더 이상 전류가 못 흘러요. 여기 쌓이고 나면 계속 쌓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Q가 무한히 커질 수는 없잖아요.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다이라면 I는 dt의 dq인데 우리가 이제 전류의 정의는 이 Q에 대한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머릿속에 이제 이 개념이 있어야 된다. 이게 충전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스위치를 딱 닫아서 충전이 일어나게 되면 금방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금 이게 전압 플러스 Q가 되고 쌓이고 이게 마이너스 Q가 쌓이고 전류 I가 이쪽으로 흐를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키리오프 법칙을 갖다 적응시키면 내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가게 되면은 이제 전압 상승이 일어나죠. 그죠? 이쪽에 플러스 전압 상승, E가 전압 상승이 되고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죠. 그죠? 플러스 Q, 마이너스 Q인데 이게 Q만큼 쌓였기 때문에 플러스 Q, 마이너스 Q니까 내가 이쪽을 가면서 그죠? 전압 강화를 볼 것 때문에 C분은 Q만큼 그죠? C분은 Q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전류 I가 줄으니까 IR만큼 이렇게 전류 걸어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순환 법칙이 되겠죠. 그죠? 이 식이 제일 중요해요. 기록 법칙에서. 우리가 이제 기록 법칙에서 이렇게 순환 법칙을 적용시킨다 했잖아요. 그죠? 순환 적용시키면 이게 이제 제로가 되는 시그마 V가 제로 돼야 되는데 전압 상승과 가를 갖다가 다 재면 이게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 마이너스 C분의 Q 마이너스 IR이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는 뭐냐? I는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 I가 있는데 I는 뭐냐? I가 DT, DQ죠. I가 시간에 대해서 그죠? 이 전하의 변화량이라고. 이 전하의 변화량만큼 여기에 축진기에 쌓인 전하량만큼 여기 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I의 DT의 DQ라고. 그러면 위에 양쪽에 IR은 이 식에서 IR은 E-6을 쭉 옮기면 C분의 Q가 되고 그죠? I는 지금 R로 나누면 R분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I는 이 식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I가 지금 뭐냐 DT의 DQ니까 DT의 DQ 이 식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전체하고 그죠? 요걸 갖다 살짝 바꿔놔요. 그러면 지금 dt, dq가 지금 r분의 e 마이너스 rc분의 q죠, 그죠? 제식대로 이렇게 책에도 이 놓은 대로 설명하려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이건 제가 필요한 거네요.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그냥 이게 IR은 지금 IR은 이 식에서 IR은 E-C분의 Q죠, 그죠? I가 지금 R이고, 그죠? I가 DT, DQ고 Q인데 이 식에서 요 DT하고, 그죠? 요 식을 갖다 두 개를 바꿔놔요. 그러면 R에 E-C분의 Q DQ가 DT가 되겠죠, 그죠? R을 나눠주고, 그죠? 양변 R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C를 갖다가 양쪽에 곱해주고, C를 갖다가 양쪽에 또 나눠주고, 분모에다 이 C를 곱해주는 거죠, 그죠? 이게 C가 되고, 이게 C가 되겠죠, 그죠? 분모에 이게 C를 나눠줬기 때문에 이게 C가 되겠죠. 그래서 CE-Q고, 그죠? DQ가 될 거고, 여기에 RC분은 DT가 돼요. RC분 DT. 정리하면,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놓고도 그냥 이렇게 상관없어요. 양쪽을 갖다가 적분하면, 양쪽을 이렇게 적분하면,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아요. 마이너스가 이제 좀 빼나면 마이너스 RC가 되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Q에 대한, 왼쪽은 Q에 대한 적분이고, 오른쪽은 시간 T에 대한 적분이 되겠죠. 그죠? 오른쪽은 쉽죠. 그죠? 그냥 시간 T에 대한 적분이니까 이제 RC분은 T가 되고, 0에서 T까지. 그 다음에 이제 0에서 T까지 오른쪽은 시간에 대한 적분이고, 왼쪽은 Q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시간 t 이퀄 0에서 전압 q가 지금 0죠, 그죠? q가 0가 될 거고, 시간 t일 때 전압 q가 된 거죠, 그죠? 그럼 오른쪽은 뭐냐면, 왼쪽은 뭐냐면, 이게 dx분의 ax 플러스 b 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분수함수죠, 그죠? 그래서 로그에, 뭐가 되냐면, 이게 로그에 ax 플러스 b의 절대값인데, 그냥 이거는 그냥 q-c가 되겠죠, 그죠? 절대값 q-c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적분하면 요 값이 되고, 그죠? 이게 로그에 q-c가 되고 마이너스 c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물론 절대값인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변수 맞춰주면 돼요. 원래는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정리 맞아요. 로그에 ce분은 ce-q 앞부분 부분 이제 c를 곱해갖고, 그죠?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rc분은 t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양쪽에다 익스페런시 이렇게 취하면, 그죠? 익스페런시 어떤 함수를 갖다가 로그를 취한 거, 익스페런시 자연 로그예요. 자연 대수 2를 취하면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했잖아요. EX의 역함수는 로그 X라고, 그죠? F의 F 마이너스 X는 그냥 X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이 그냥 CE 마이너스 CE 마이너스 Q가 2의 마이너스 RC분은 T 이렇게 돼요. 로그 성질에서 여러분들 많이 한 거야.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로그를 취하고, 그죠? 여기다 익스포넨셜 취하면 두 개 바꿔 그냥 자연 함수가 되죠, 그죠? 여러분들 함수에서 역함수 취하면 그냥 바로 된다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fx 이게 fx죠, 그죠? 그래서 c1을 곱해주면 이 식에서 ce-q는 ce-rc분의 t 따라서 q는 ce-ce의
E exponential RC분의 T가 돼서 C1을 묶어내면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RC분의 T가 돼서 이 값이는 여기 되고, 이게 C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최종적으로, 그죠? 최종적으로 충전되는 전화량이 됐죠, 그죠? C, Q는 CV, Q는 CV니까, Q는 CV니까. 이 V가 기전력이죠, 그죠? 전체 기전력에서. 그래서 이걸 갖다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그래프로 그리면 이와 같은 식으로 돼요. 시간 t에 대해서 쭉 증가. 이제 어떤 극한 값이죠, 그죠? 시간 t가 무한 들어가면 RC분의 t에서 무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제로로 가니까 마이너스 RC분의 이게 C가 되겠죠, 그죠? C로 이렇게 충전이 어떤 극한 값이 되겠죠. Q가 이거니까 이걸 갖다 미분하면 DT의 DQ는 이거 미분하면 C1 거고, 그죠? 요거는 1은 없어질 거고,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 RC분의 E 지분 E의 마이너스 RC분의 T는 그대로 거고,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RC분의 1이 돼서 요 CC 없어지고 나면, 그죠? R분의 E의 E 마이너스 RC분의 T가 돼요. 당연하죠, 그죠? 이 회로에서 흐르는 이제 전류값은 처음에 이제 많이 흐르겠죠, 그죠? 전류가 이렇게 이제 많이 흐르겠죠, 그죠? 지금 이 식에서 많이 흐르겠죠. 그때 이제 흐르는 값은 지금 여기 이제 콘덴서는 아무것도 지금 없으니까 그냥 여기 기준력 E고, 그죠? 저항 R이니까 V는 IR에 의해서 I 값은 R분의 2가 되겠죠, 그죠? 처음에. 그래서 전류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R분의 2의 마이너스 RC분의 T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으로 쭉 떨어진다. 시간 돼서 전류감이 이렇게 돼요. 전류는 이렇게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쌓이는 전화량은 CE만큼 이렇게 쭉 증가하고, 극한값 수렴하고, 그죠? 변화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미분한 값이 이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축전기의 충전이고, 충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RC분의 T 있죠, 그죠? 요 식에서 RC를 갖다가 시간상수 타오래요. 실제 구해보면 이 값이 이제 시간 차원이 나와요. RC, 타원은 RC. 이게 이제 이제 쉽게 구할 수는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은 C가 뭐였죠? Q는 CV니까 이거를 다 착착 구해 나가면 이게 이제 쉽게 나와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항이 단위라든지 이걸 갖다 계산해 보면은 차원을 따지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축전기 방전이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C로 지금 충전되어 있다가 전류가 지금 안 흐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스위치를 갖다가 떼서 이제 아래쪽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없어지는 거고, 지금 요거만 남는 거예요. 지금 축전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플러스 Q로 되어 있고, 지금 마이너스 Q로 지금 충전된 상태고, 저항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전류는 안 흘러요. 지금 스위치가 이렇게 된 상태로 생각하면 돼요. 전기 용량 C이고, 그죠? 저항 R이고, 지금 RCL은 스위치를 딱 닫으면 이제, 그러면은 요 플러스 Q가 이렇게 쭉 흘러 나오겠죠, 그죠? 지압이 높으니까.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그죠? 뭐 DQ가 흘러간 만큼, 이게 이제 Q에서, 그죠? Q에서 Q 마이너스 DQ만큼 흘러 빠져나오겠죠, 그죠? 이 식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Q에서 이거 흘러가니까 플러스 DQ가 되겠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게 이제 제로가 될 때까지 전류가 계속 흐르겠죠. 그럼 이게 이제 어느 시간에 흐르는 전류량으로 따이라고, 그죠? 여기 쌓인 전화량을 플러스 Q, 마이너스 Q라면, 어느 시간 지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플러스 Q, 라지 Q, 마이너스 Q로 돼 있다가, 시간 지나면 이렇게 되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이제 제로가 되겠죠, 그죠? 제로까지. 그럼 이제 여기 이제 그러니 내가 킬로볼트 정식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전압이 C분의 Q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지금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니까 마이너스 IR이 되겠죠, 그죠? IR이 0이 될 거예요.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이거는 뭐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지금 이게 이제 전류를 갖다 지금 이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은 B를 닫는다고 가정하죠. C분의 Q. 지금 이게 이제 형태로 지금 되어 있네요.
이게 맞아요. C분의 Q는 IR이 되고, IR은 얼마 되냐면은 C분의 Q가 돼요. 근데 I는 뭐라 했죠? DT의 DQ죠, 그죠? DT의 DQR이 C분의 Q가 되고, 여기서 조심을 해야 돼.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Q가 어떻게 되냐면은, Q가 시간에 대해서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 DQ가 이게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서. 마이너스 dt, 그러니까 i가 dt, dq가 아니고 마이너스 dt, dq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시간에 대해서 dq가 줄기 때문에 방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식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틀렸어요. 이거는 줄 i 자체는 플러스잖아요, 그죠? 줄 i 자체는 플러스인데 i가 원래는 dt, dq가 맞는데 이게 정의는 그런데 이 식에서는 줄과 줄어들기 때문에 dq가 이게 마이너스 dt, dq가 되야 된다고. 지금 이게 부호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억지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키로 법칙에 적용시키면 이게 안 맞다고 해요. 책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풀어야 되죠. 그죠? 이 식을 풀려면은 Q분의 DQ가 마이너스 RC분의 T가 돼. DT가 돼. 양쪽으로 다가 적분. 시간 제로에서 T까지. 시간이 제로일 때 Q는 얼마냐? 라지 Q가 되겠죠. 그죠? 시간 T일 때 전압 Q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왼쪽 항은 지금 로그의 Q에 지금 Q에 라지 Q가 될 거고, 오른쪽 항은 뭐냐면 RC분의 T가 되겠죠. 왼쪽 항은 지금 로그에 Q분의 Q가 될 거고, 그죠? 이게 마이너스 RC분의 T가 돼서, 아까 하는 식으로 밑에 지수가 2인 로그를 취하면, 로그를 아니고, 지수함수를 취하면, 로그의 지수함수니까, 왼쪽은 Q의 Q가 될 거고, 그죠? 오른쪽은 2의 마이너스 지수 RC의 T가 되겠죠. 따라서 Q는 뭐가 되냐면 라지 Q의 2의 마이너스 RC분의 T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시간 T에 대해서 전압 Q가 라지 Q에서, 그죠? 이렇게 decay 하는. 물론 이걸 갖다가 미분하면 여기 흐르는 줄값이 되겠죠, 그죠? dt, dq라면 dt, dq가 이제 줄 i가 되는데 실제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했죠, 그죠? 맞기 때문에 dt, dq를 하면 이게 미분하면 이제 익스펜션이 말 그대로고, 그죠? 여기 rc가 나오기 때문에 q에 이게 rc분의 1이 되겠죠, 그죠? rc분의 1이 돼서 이 값이 나오겠죠. 조류값은 rc분의 q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나와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이 안 맞다고 해요. 그래서 조류값이 이렇게 흐르는 거 맞죠, 그죠? 이거 i는 플러스가 지금 잡아야 되는데, 플러스가 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거 쓸 때 여러분들이 엄밀히 해봐야 된다. 이게 조금 이제 마이너스 붙는 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예제에서 실제 이제 문제에 대입시켜서 시간 함수 타워를 구하시오. RC. 타워는 RC랬죠.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되면 지금 이게 스위치 1이 연결하면 아까 했잖아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조금만 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된다 했죠. 그죠? 스위치 연결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하는 거. 근데 요 시간상도 타운 RC니까 R이 얼마냐? R이 지금 8 곱하기 10의 5승이죠. 그죠? 8 곱하기 10의 5승. C는 5 마이크로페라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죠? 5, 8에 40이니까 4 해서 이게 4가 되니까 4초죠. 그죠? 4초. 이 회로에서는 그러니까 R이 너무 크니까, 그죠? 이게 쭉 찰 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찰 때 이 걸리는 시간이 4초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차는 Q의 맥스 값은 얼마냐? 이게 C니까 C가 얼마냐? 5 마이크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E가 10이니까 60이 돼서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0이 되고, 그죠?
10-5승이 되는데 보통 육성을 해서 이게 이제 10에-6승이 마이크로니까 마이크로 쿨롱이고 그죠? 5가 10이 60이 되겠죠. 그죠? 60 마이크로 쿨롱. 안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하고 페라하고 볼테지로 그냥 곱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흐르는 최대 전하, 이게 최대 전하 이게 될 거고, 그 다음 흐르는 최대 전류는 얼마가 될 것인가? 이거는 그냥 그 뭐야 12V니까 그냥 이게 12V 되겠죠. 그죠? 12V니까 R이 이기니까 그냥 나누면 되는 거예요. R은 나누. 그래서 I 값은 이게 될 거고 15 돼서 시간 돼서 이게 될 거고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죠. 그죠? 아까 EMIS RC가 아까 4였잖아요. 그죠? 4제곱 이런 거밖에 없어요. 4제곱 이런 거.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Q는 이렇게 되고 그죠? 전류 I는 이렇게 되고 전류 I,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충전되는 거. 이제 그것도 물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빠졌는데 지금 이게 여기서는 빠졌는데 뭘 물을 수 있냐면 이걸 물을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축전기 저장돼서 여기 저장되는 20은 Q 제곱이죠. 그죠? 20은 Q 제곱. 이게 이제 흘러갖고 나중에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흐르면서 그죠? 흐르면서 전류가 이제 제로가 되겠죠. 그죠? 전류가 제로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전류가 제로잖아요. 그죠? 전류가 되었으니 결국은 이게 에너지가 다 없어져 버려요. 전화가 다. 그럼 20은 Q 제곱하고 그죠? 여기서 잃어버리는 파워는 뭐냐면 I 제곱 R이죠. 그죠? 이게 이제 파워인데 이게 이제 단시간에 잃어버리는 에너지죠. DT분은 DU겠죠. 그죠? 이걸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내부 에너지 변화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I 제곱 R을 했어. 그죠? I 제곱 이거죠. 그죠? I 제곱 R 갖다 시간에 대해서 시간 이제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이게 뭐냐면 본래 갖고 있던 에너지하고 같다는 것 갖다가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게 아마 저게 예제가 아니고 아마 에버크에 아마 나오는 거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것도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C에서 충전기 방전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 같은 문제에서 방전한다고 할 때 4분의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Q가 방전하게 되면 Q에 2의 마이너스 RC분의 T가 방진 공식이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본래 Q의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Q가 되는 데까지 이제 걸린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Q에 2의 마이너스 RC분의 T가 되니까 QQ 나누고 나면 4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RC분의 T가 되는 거죠. 그죠? 타분의 T가 되면서 양쪽에 로그를 치면 로그의 4분의 1 로그를 치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RC분의 타분의 T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마이너스 로그 4죠. 그죠? 마이너스 로그 4는 마이너스 타우분 T가 돼서 T는 얼마 되냐면은 타우의 로그의 4가 되는 거죠. 타우의 로그의 4. 타우의 로그 4. 그 다음에 축진기가 방전되면 축진 에너지가 이제 줄어든다. 그럴 때 축진 에너지가 처음에 이제 4분의 1이 될 때 걸리는 시간. 4분의 1, 이거는 CQ 제곱인데 이게 이제 4분의 CQ 되는데 걸릴 시간이겠죠. 그죠? 그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죠? 뭐냐면은 20분의 Q 제곱이 이제 Q가 이제 뭐냐면 이게 4분의 1 C분의 Q 제곱. 이게 이제 원래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뭐 집어넣으면 되니까 Q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Q가 지금 이기잖아요. 그죠? 어디 갔죠? 요걸 집어넣어서 이걸 집어넣어서 그죠? 구하는 거. 로그한테 이런 식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산수 그죠? 집산수 풀이니까 뭐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냥 풀면 돼요. 예, 별 어려운 건 없어요. 이거 똑같은 식이죠. 그죠? 돈 빼면. 그 다음에 이제 0.693은 조금 나오는 숫자인데 이게 로그 2거든요. 로그 2 0.693인데 이게 이게 이제 반감기하고 좀 연관이 돼요. 이게 여러분들 혹시 이제 반감기를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반감기. 그러니까 어떤 값이 있는데 이 값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그냥 걸릴 시간이에요.
타워 t 이걸 고치면 이게 e 마이너스 t 오브 타워에 이게 이제 로그 이거 붙어요. 이렇게 로그 이게 지수함수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e 마이너스 t 오브 타워가 돼서 요거 두 개 비교하면 이게 이제 로그 이거 붙어요. 고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반감기 넣는 하고 이게 로그 하고 조금 익스포넨셜 요 시간상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반감기 계산할 때 조금 시간상수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 놓는 거예요. 지금 넣으네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됐을 때 5 나노페럿 600V 그래서 축전된다. 저항기를 통해서 방전된다. 그럴 때 방전되는 동안 주유율로 손실된 에너지를 구하죠. 아까 했죠, 그죠? I제곱 R로 해서 시간 계산하면 똑같아지는 거야. 실제 계산하는 값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로 해서 내가 충전으로 넣었어, 그죠? 이걸 갖다 이렇게 스위치로 연결하면 이게 이제 원래 이제 Q는 C라는 이게 이제 저장되어 있었겠죠, 그죠? 전화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U는 얼마 되냐면은 2분의 1 CE 제곱이 되든지 안 그러면 20은 Q 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CE 제곱이 되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나면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증명하는 걸 방법, 다른 방법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게 이제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거 아까 했잖아요, 그죠? I 제곱해서 I를 갖다 집어넣으면 I가 이게 그 값이니까 직접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익스포넨셜 적분이나 이건 이제 굉장히 쉽죠, 그죠? 자기 자신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정확하게 값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이제 에너지 모집이 선택한다는 거죠.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뭐로 베뀌느냐? 열 에너지로 I 제곱 R에서 열로 에너지를 베낀다는 걸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에너지 값을 계산하는 거고, 그죠? 이거는 이게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27-5는 뭐냐면은 가중력 배수 및 전기 안전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건데,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뭐죠? 그 참새가 왜 전선에 앉았을 때 감전이 안 되는지, 그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베니 전류까지 제가 하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전자기, 그죠? 유도에서 이걸 설명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죠? 새가 뭐 이렇게 다른데 줄로 흘러갈 수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새가 전선이 앉아 있으면은 괜찮다 이런 거 설명 안 돼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도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설명해야 되겠네.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전기를 볼 것 같으면 이제 선이 보통 보면은 이렇게 돼지코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콘센터 돼지코 두 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접지선이 되어 있는데 접지선 이제 제하고 요 두 개 선으로 보통 되어 있으면 한 개가 이제 보통 이게 할선이에요. 할선이고 하나가 뭐냐면 중립선이에요. 쉽게 말해서 할선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전기를 써서 그죠? 할선에서 할선을 갖다가 이게 이제 실제 사인웨이브를 놓는 거죠. 교류가 놓는 거. 이게 이제 한쪽 선은 중립선으로 해서 그죠? 전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흘러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요. 회를 부서 여기 이제 이런 데 쓴다 생각하실 때. 그래서 보통 이제 두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보면은 할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220V죠, 그죠? 근데 미국은 보통 이제 110V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10, 120V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드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걔들. 한쪽이 길고 그죠? 한쪽이 가늘어요, 이렇게. 보통 이게 이제 두 개를 보면은 똑같은 걸 보이는데 이게 조금 달라요. 자세히 보면. 이게 콘센트, 우리나라는 이제 돼지코로 되어 있고,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콘센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된 거죠. 돼지코 대신으로 옛날에 이렇게 길게 된 거 있잖아요, 그죠? 얇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할선이 조금 길게 돼 있어요, 이렇게. 조금 길게 되고, 이게 이제 중립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지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선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가정에서 보면은 이게
두께가 들어와서, 그죠? 이게 이제 두 선이 이렇게 들어와서 한 선을 통해서 이게 흘러가는 전류를 갖다 재는 이제 계량기가 있고, 그죠? 그리고 해로 차단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해로 차단기 이렇게 열가닥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에어컨 쓰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안방 가고, 그죠? 이렇게 뭐, 부엌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일반 가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 3개, 4개 이렇게 배전반에서, 그죠? 분배기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고, 이게 이제 메인스는 보통 이게 50A인가 아마 그래 될 거예요. 50A도 이게 한 선이 보통 20A나 30A 정도 써요. 한 선이 보통 이렇게 30A, 20에서 30A, 20A에서 보통 30A 정도 돼요. 이게 이제 50A로 돼요. 이거 곱하면 넣어줘,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10kW까지 이제 가정에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0이니까 좀 많이 쓰면 6kW니까, 그죠? 많이 쓴다든지, 그냥 20A 같으면은 이게 이제 스위치가 이제 해로 차단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해로 차단기를 갖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 보통 보면은 이거 현관 입구에 보면은 보통 놓여 있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메인 스위치 돼 있고, 그죠? 배전만 이렇게 스위치 여러 개 돼 있는데, 전기 많이 쓰면 이게 스위치가 떨어져요. 이게 이제 옛날에 퓨즈로 돼 있는데, 퓨즈 대신으로 이게 이제 이 해로 차단 스위치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차단기가. 그래서 이게 이제 연결하면 이게 이제 플러스라기보다는 이제 한쪽 대주고, 그죠? 이거 이제 백열에서 다 쓰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쓰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써. 백열을 다 연결해서 쓰는 거죠, 그죠? 그 중에서 하나가 좀 과하게 쓴다 치면 이게 해로 차단기 이제 작동해서 이제 끊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쓰는 파워는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거니까 그냥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 뭐 P는 IV, 전력, 그죠? 전력은 IV를 여러분들이 배우니까 I 제곱 R 이렇게 해서 전력 I 값을 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량이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110을 쓰다가 지금 260을 높여서 쓰잖아요, 그죠?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고압이 되면은 P 같은 파워에 대해서 이 전류값이 줄어들어요. 2배가 되면 반으로 줄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요 도선에서 잃어버리는 이제 전력량이 I 제곱 R인데, I가 반으로 줄면은 I의 소모되는 파워가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우리가 이제 전기를 갖다 송전이라든지, 그죠? 가정에서 좀 길어지잖아요, 그죠? 좀 선이 길어지면 전압이 툭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100m 되는 전선을 갖다 연결해서 쓰면은 실제 나오는 전력이 한 반도 안 나와요, 해보면. 굉장히 전력 손실이 심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220을 쓰면은 이게 흐르는 전류값이, 전류에 의한 이 전력 소모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쓰는 거예요. 물론 간전 이업은, 그죠? 이익이 훨씬 크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얻는 이득이 워낙 크기 때문에 110 대신에 220을 써요. 아직도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은 110을 쓰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유럽이라든지 요새 전기 까는데 거의 대부분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380V 쓰게 돼요. 380V. 이게 이제 삼상인데, 삼성은 이제 선이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죠, 그죠? 3개로 해서 이게 코드를 3개짜리 해서 여러분들 에어컨 용량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삼성을 써야 돼요. 삼성. 이건 이제 나중에 교류해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안전에 대해서 나오는데, 전기 안전은 여러분들 접지가 왜 필요한지 이제 그 설명하는 그림인데, 이제 접지 설명하면서 아까 그 뭐죠? 그 전선의 새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 설명한다고 보면, 이걸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베니저 룰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베니저 룰. 나중에 이제 할 거예요, 이것도. 일반적으로 이제 접지를 안 시켰을 때 이제 생기는 문제예요. 이건 접지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인입선, 중립선이 이렇게 접지되어 있는 경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이제 가정에서는 전기 어디서 접지가 되어 있냐면은, 인입하는 전신주 있죠, 그죠? 전신주에 다 접지가 되어 있어요. 전선 중에서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은 전부 다 뭐냐면 할선이고, 그죠? 한 선은 중립선이에요. 보통 세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전선 보면은 나중에 이제 여기 대해서 한번 사진 찍은 걸 갖고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럴 때 이제 접지를 시키는 게 뭐냐면은 이 모터라든지 여기 몸체 있잖아요. 그죠?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 몸체, 그죠? 세탁기 가는 몸체, TV도 같은 몸체를 갖다가 얘 같은 접지선을 그죠? 따로 이렇게 연결해서 반드시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전기가 누전되었을 때 그죠? 모터에서 이렇게 누전됐던 게 내 몸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케이스니까 그죠? 사람 몸보다는 요 접지선이 그죠? 훨씬 저항이 적기 때문에 전력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죠?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 장마철에 그죠? 장마철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물이 고여 있는데 지하실에 물이 고여 있는데 이게 이제 전선이 이게 이제 노출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이제 물속에 들어간다 하면 감전돼 죽거든요. 감전돼서. 그러면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내가 여기 있으면 그죠? 안전해야 되잖아요. 사실상 보면 물을 전기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물이 더 전기를 잘 통하거든요. 실제 이제 흙탕물 같은 경우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베니즈를 갖다가 아니면은 이거 설명을 못 해요. 다 접지돼 있잖아요. 그죠? 다 접지돼 있는데 이게 그 흙탕물이 물 속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마철에 물이 잠겨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로등 같은 게 물이 잠기잖아요. 여기 가면 큰일 나요. 이게 바로 감전돼 죽어요. 이게 주위에서. 이걸 설명하려면 이제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베니졸로가 돼야만이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접지 문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할선과의 접촉 부위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뭐 이렇게 흘러간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돼지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콘센터 하나는 중립이기 때문에 어느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게 220V 우리나라 포시가 안 돼 있는데 미국은 이게 이제 포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된 것들은 이게 그 구별이 가능해요. 또 헷갈리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한 놈이 할선이고, 그죠? 한 놈이 중립선이라고. 이게 만약에 이제 할선이고 중립선이라 치면, 내가 구리라든지, 나무 쇠젓가락으로, 그죠? 중립선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찌르잖아요. 그죠? 찌르면은 감전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감전도 안 돼요. 이걸 딱 찌르는 순간 감전이 된다. 이 상태라도. 이 상태가 아니더라도, 그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꼭 땅에 이렇게 전기가 안 통하더라도, 그죠?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공중에 떠서, 그죠? 내가 공중 부양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막 한다 하더라도, 이게 감전돼요. 공중 부양에서 꼭 땅으로 안 흘러도 상관없어요. 물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꼭 이걸 갖다가 베니즈를 갖다가 설명해야만이 설명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감전을 설명할 때. 반드시 베니즈를 개념이 갖다가 있어야 보통 이게 이제 이에 대한 개념을 설명 없이 그죠? 감정을 설명하니까 좀 안 맞는 게 많아요. 특히 이제 교류 쪽에서. 직류는 지키게 설명이 되거든요. 직류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직류하고 교류가 있을 때 직류가 뭐 직류도 위험하고 교류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인데 직류는 상대적으로 그죠? 어 뭐죠? 이게 만지더라도 조금 안전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적인 쇼크만 아니면은 내가 이제 10만 볼트, 100만 볼트 만져도 직렬 별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그 초기에 그 실험한 게 있었죠. 그죠? 반대그래프에서 고전압을 걸었을 때 머리카락이 서는 실험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게 이제 저것 한 10만 볼트거든요. 10만 볼트가 내가 걸리더라도 내가 안전해 직류는. 근데 만약에 교류 10만 볼트는 바로 적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베니즈라는 개념이 있어야만 설명이 가능해요. 감전을 설명할 때. 근데 이제 어느 책도 이 감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잘 설명을 안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전기 공문이라든지 그죠? 저기 전기의 흑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AC, DC 싸울 때, AC는 이게 이제 테슬라가 주장했고 그죠? DC는 여러분들 잘 알고 에디슨이 이제 주장한 거죠. DC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거든요. AC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AC가 위험하다고 그죠?
에디슨이 뭐냐면은 전기 그 뭐야 사행시킬 때 전기 의자를 만들죠. AC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DC는 이게 전기 의자를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물론 사람이 직접 대고 이렇게 흘리면 뭐 0V, 100V DC 걸리면 이게 바로 착산하겠지만 그에 비해서 이게 조금 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감전을 할 때 다룰 때 DC하고 AC는 완전 달라요. 12V DC도 12V DC라도 그죠? 이게 전원만 세면은 그죠? 사람이 감전돼 죽어요. 이것도 전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류 강수 중요하다 했죠, 그죠? 전류 흘러갈 수 있는 전류 양이 중요하다. 사람 몸을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 양에 의해서 이게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가 판별이 돼요. 물론 이제 고전압이면은 이게 이제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흘러갈 수 있는 전류 양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DC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안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12V 뭐죠? 뭐 배터리 만든다고 해서 죽진 않아요, 쉽게. 죽진 않지만 쇼크사를 아마 쇼크는 받죠, 그죠? 조금 순간적으로 전류 양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흐르는 전화 양이 작기 때문에 좀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요새 전기 자동차가 지금 굉장히 고전압을 쓰거든요. DC 고전압 쓰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실제로는. 왜냐면은 그 고압이 문제가 아니고 그죠? 흘려볼 수 있는 전기 배터리 같은 거 어마어마한 전류량을 흘리거든요. 그럼 바로 이제 이게 걸리면 바로 쇼크사 바로 죽는 거죠. 이거 전기 자동차.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인가요?